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우산업지수가 또 소폭 좀 하락했네요. 미국 쪽도요.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요. 차익 실험을 일단 미국이 일단 자국 내 백신 접종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면역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어떤 출국 금지라든지 일단 비즈니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행 금지국 이런 지정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보호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비행 관련주도 좀 하락한 것 같고요. 여행 금지 권고 국가 수를 80%까지 늘렸다. 예. 금지 권고니까요. 네. 어쨌든 여행 관련주들이 좀 빠졌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완화되고 자국이 이제 접종이 끝나면 그 자국을 맞췄던 캐파의 어떤 백신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끼리 서로 여행을 다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좀 나올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좀 빠졌고, 네. 그래서 항공주가 좀 빠졌다라는 거. 우리는 좀 약간 이제 화물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쿠팡 계속 떨어지는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42 보겠습니다. 쿠팡이 얼마인가 주가가. 네, 제가 쿠팡 얘기 좀 드렸죠. 네,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나 코코아 말고 카카오. 코코아 사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적자 회사를 여기 69, 100조 말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 저도 쿠팡 매일 쓰지만 그 매일 쓰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이건 너무 많이 거품이 낀 상태예요. 네. 얘가 한국에 상장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20조, 30조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100조라고요? 말이 안 되죠. 쿠팡은 사지 마세요. 혹여나. 자, 그 다음에 다우산업지수 이제 소폭 좀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바로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나스닥도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코스닥만 쭉쭉 뻗어 나가고 우리 코스닥이 희한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게 좀 특이하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쭉 뻗어 나가고 있는데 종목은 그렇다고 또 막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깜찍음을 하고 있어요. 예. 겨우 이제 10% 올라갔습니다. 이 신고가 대비 지금 1%도 안 올라왔어요. 1%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1000포인트니까 1100이 돼야 1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000포인트 돌파하고 지금 0.3% 올라간 겁니다. 이게 올라갔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예. 네, 이게 뭔가 엄청나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캐파 대비해서 10%도 안 올라, 3% 올라, 3%. 3% 올라갔다는 거죠. 0.3%가 아니고 그냥 3%. 죄송합니다. 좀 이상해요, 좀. 예. 10% 올라가면 100포인트 올라가야 되고 30포인트 올라갔으니까 3% 올라간 건데 그럼 코스닥 종목이 3% 올라갔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개별주들은 20% 30% 올라가고 어떤 건 20% 30% 떨어지고 그래서 등락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제가 봐도 만만치가 않다. 이 코스닥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버렸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해외 차트가 많이 올라간 게 그래도 할리 데이비스는 계속 치고 나가네요. 뭔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좀 다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가 좀 있고 계속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오늘 좀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 쪽은 조금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추세가 좀 꺾였네요. 그렇죠? 네. 항공주들이 또 다시 꺾였습니다.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조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베타 컴플리 그런 현상. 스트레제네카도 좀 백신주들이 좀 살아나네요. 인도가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하루에 몇십만 명이 나온다는 정확하게 인도가 얼마죠? 27만 3천 명. 1761명 사망. 솔직히 인도는 코로나 말고 그냥 하루에 사망하는 숫자가 저거보다 많을 겁니다.
인도 인구 수가 뭐 거의 중국 다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슈는 자, 실적 관련돼서 어닝스 관련돼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 포스코, 함샘 예상치 실제 이 보시면 2021년 1분기 예상과 실제 그다음에 실제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예상 실제 예상보다 잘 나왔죠.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LG전자도 훨씬 많이 나왔고 작년보다도 뭐 거의 50% 증가했죠. 포스코도 작년보다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한샘 작년보다 2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보다 그리고 예상보다 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갔다가 실적 장세로 가는데 역실적 장세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지금 실적 장세로 나오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 금융주도 작년 대비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뭐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기아차, 국민은행 마찬가지고요. 삼성 SDS는 별로네요. 현대건설, 현대오이스 좀 유명한 회사들 대형주들, 포스코, 이제 확정, GS 리테일, 기업은행, 삼성 SDI, 삼성카드, 현대제철, 작년 대비 예상치가 전기, 물산, LG화학이 엄청 증가폭이 크네요. 그렇죠? 전자, 네이버, LG노태, 아프리카TV, 한국타이어, 스튜디오드래곤, 뭐 스튜디오드래곤은 실적 종목이 아니죠. 뭐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가 실적이 굉장히 너무 작습니다. 50조짜리 회사가 분기에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봤을 때 오히려 네이버는 지금 한 60조짜리 회사인데 좀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이제 셀트리온 쪽을 보면서 얘기 드렸듯이 기대치, 그러니까 예상치, 예상 1분기 실적 대비 실제 실적이 더 높게 나오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이 주가가 움직임이 좋고요. 반대로 기대치가 높은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가가 떨어진다. 지금 셀트리온이 좀 그런 케이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쪽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노출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국내 쪽은 오늘은 뭐 전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조금 시장이 오늘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쪽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저도 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노출된 악재, 예상된 악재, 예상하지 못한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은 뭐 실적 대비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뭐 그런 걸로 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EV 에비타가 125배, 뭐 PR은 뭐 270배니까 어느 정도 이게 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표상, 펀더멘탈상 멀티플 자체만 놓고 논하기에는 좀 주가 변동성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공매도를 친다, 공매도 물량 때문이다 라고 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결과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는 엊그제 나왔던 이제 선민정 맞나요? 선민정 선민정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의 어떤 리포트가 우선 첫 번째 레키노나주 생산으로 램시마 SC 연간 매출이 좀 감소. 그러니까 램시마 SC 연간 매출액도 좀 감소할 수 있겠다 했고, 근데 레키노나주를 생산을 했는데 레키노나주가 어제 나왔던 그 국내 어떤 뭐 기사에 의하면 생각보다 국내 접종률이 높지 않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겹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램시마 SC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데 램시마 SC를 만드는 거 조금 줄이고 레키노나주를 만들었는데 레키노나주가 많이
판매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램시마 SC도 지금 과거에 셀트리온에 이제 있었던 똑같은 현상인데 재고가 물량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노출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생각보다 재고가 많아진다. 램시마 SC도 재고가 많아지고 레키노나주도 재고가 많아진다. 옷을 많이 만들었는데 옷이 좀 덜 팔리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단순히 공매도라고 보기에는 그냥 이유 없이 공매도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공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걸로 대비해서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현물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30만원 지지 받는지 이탈되는지 좀 체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장이 늘 그렇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안 좋은 악재가 노출되었다가 좋은 호재가, 그래서 호재 만발할 때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팔고 수익 실현하고, 악재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또 주식을 조금씩 사야 되고. 근데 팔았던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미 비중이 많은데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안 됩니다. 자꾸 비중을 그냥 뭐 인생을 걸거나 몰빵을 한다거나, 내가 이미 주식을 현금으로 샀는데 뭐 빚을 낸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주식이 없는 분들, 현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어떻게 이제 셀트리온을 잘 중요한 시점에 매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간도 마찬가지로, 속은 음식을 어제도 알리올리오 파스타 제가 만들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아요. 요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파스타도 마찬가지죠. 소금 간을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소금이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적당한 거죠. 비중입니다. 비율. 네. 이 알리오 파스타의 소금의 간의 비율은 0.3%? 그 이상이 되면 맛이 없어지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 역시 간이 안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 파슬리도, 알리오 파스타의 파슬리가 10% 비중을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게 되죠. 근데 알리오 파스타의 전체적인 비중의 올리브유는 1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마늘이 1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파스타가 알리올리오 파스타인 거죠. 아니면 이 아이는 토마토 파스타가 되는 거죠. 토마토가 10% 이상이면, 그렇죠? 그 토마토를 10% 비중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토마토를 100% 채우면 뭐죠? 토마토 스프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파스타가 아닙니다. 면이 없는 거죠. 토마토 그냥 토마토죠. 근데 토마토가 50%고 면이 50%면 이건 토마토 그냥 뭐라고 칭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냥 토마토 죽 파스타, 죽 파스타, 토마토 국물 파스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토마토 국물이 30%예요. 자글자글. 우리도 마찬가지 찌개, 그 다음에 국물, 그 다음에 다 다르잖아요. 네. 구이, 이런 게 다 다르시, 주식의 비중을 조절을 잘 못하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되듯이 전혀 다른 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조절을 잘 하는 방법을 습득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레시피 같은 어떤 주식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포트에 대한 그 커멘트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주식 투자의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고배당주, 성장주, 가치주, 산업주, 현금.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안 되시면 우선 현금을 10%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든 저떻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자꾸 욕심이 제어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현금을 10%를 무조건 만드십시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면 100만 원 현금을 무조건 들고 있으세요. 주식 예수금에.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으면 1,000만 원은 무조건 예수금을 드십시오. 그게 첫 번째 지금 실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네, 직접적인 강제적인 조언. 네. 지금 이제 빚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빚을 떠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몰빵 투자하신 분들은 몰빵 투자한 종목이 10%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게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유를 좀 찾아보세요. 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계영배라는 술잔이 있습니다. 술을 아무리 따라도 80% 이상 차지 않는 술잔입니다. 그냥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오늘은 과유불급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주식도 과유불급 하시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다. 네, 과한 거는 뭐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다. 모질한 것보다 좋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